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으시네요. 매니아층이 꽤 있으시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조지 소로스님, 그다음에 포시즌님, 사문난정님,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 박시성, 김아무개님, F5 40년 넘었을 거라고요. 40년 넘었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제공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그게 가장 최신입니다. 80년대 후반이니까 그게 아마 86년에 아마 대거 아마 아니 84년 5년에 이제 그게 배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40년 다 돼가죠.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아마 그게 대부분일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F4, F5 지금도 쓸모는 있어요. 네이마르님.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없고 고장이 너무 잘 나가지고 추락이 너무 잦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 공격용으로 쓸 수는 있고 특히 F4 팬텀 같은 경우는 폭장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장량이 뭐냐면은 그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의 양인데 폭탄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F4 팬텀을 따라갈 수 있는 전투기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 팬텀이 이제 지금 생산 중단된 지 그게 한 40년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팬텀이 다 월남전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개량 사업 이런 게 한때 추진되기도 했는데 개량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싸게 먹힌다라고 해서 지금 중단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YK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밀리터리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하실 말씀이 막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이 댓글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추억의 메텔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김포의 서울 편입? 발 빼려는 윤석열입니다. 자, 국힘당, 특히 이 김기현이 엄청나게 이 김포 서울 편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여기에 수구 언론도 엄청나게 분위기 띄웁니다. 대체로 돌아가는 분위기, 특히 그 민심이나 여론의 반응을 보면 이미 야 이거 뭐 되겠니? 혹은 야 그거 완전히 선거용 아니야? 이것도 선거 지나면 갑자기 없는 거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분위기 대부분 다 넘어왔습니다. 조경태가 설치면서 뭐 하남도 뭐 구리도 뭐 광명도 다 서울에 편입시켜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한 명을 원래 한 명 딱 해주려고 뽑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뽑아줘 나도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거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새로 남는 게 하나 있어.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남는 거를 누구를 주지? 쟤를 줄까?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주세요 이래서 달라고 한 사람이 확 늘어나면 어떡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아예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원래 한 명 정도만 뽑아주려고 그랬는데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결국 그 한 명을 뽑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때문에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뽑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포만 딱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주변에 다 포함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못해요. 그때부터는. 진짜 못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야, 경기도 전체를 다 서울에 포함시키지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예, 결국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되게 커졌습니다. 지금 여론 분위기를 보면요. 흐지부지 될 거다. 이거 선거 분위기 한번 띄우려고 띄웠다가 막상 선거 끝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될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딱 감이 옵니다. 아유,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처음 김기현이 김포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뭐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뭘 할 것처럼 설쳤어요. 특별법 발의를 착수한다는 둥, 성남, 고양, 일산, 하남 다 포함해달라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졌어. 그런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면요, 법을 바꿔야 돼요. 자치단체를 어떤 자치단체를 둘 것인지 하는 거는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 따라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지들 혼자서?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게 불가능한 거지. 마치 여가부 폐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가부 폐지, 그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법을 누가 바꿀 수 있어? 지들이 못 바꾸잖아. 결국 여가부 폐지했어요? 폐지 못했잖아. 제2의 여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사람들도 이제 눈치 까기 시작했어. 그러고 있는데 추경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메가서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 이 메가서울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에 뭐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뭐 광명 싹 다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서울보다 몇 배로 크게 만들자. 이게 메가서울인데 사실 지금도 서울은 메가예요. 900만, 1000만이잖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안 하겠대.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란다?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대.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대. 국힘당은 하자고 쌩 난리치고 법을 바꾸자 어쩌자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소리야. 자, 이건 결국 뭐다? 발을 빼는 거죠. 한참 분위기 띄워놓고서는 발 빼는 거야, 이거. 아니, 우리 생각은 해본 적 없고, 뭐, 국힘당에서 하나보지 뭐. 근데 우리 정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발 뺐죠. 댓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학교 폭력으로 시끄러웠던 김승희, 이 김승희 이야기를 쏙 들어가게 하려고 써먹은 여론전에 불과하다. 그 사실 김승희 얘기를 쏙 들어가게 하려고 써먹었던 그 아이템이 뭡니까? 한 가지가 그 이선균 마약 문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전청종과 전창종과 뭐 여기였죠. 그 다음에 터뜨린 게 바로 이 메가서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김성인가 뭔가 하는 그 학폭 문제는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렸죠. 사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야말로 이거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덮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덮었어요.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빠져나올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추경호가 아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선거용으로 한때 띄워놓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뭐 그럴 구멍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완전히 폐지됐다거나 이 계획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국힘당 애들은요 요거를 또 선거 국면에서 계속 써먹으려고 들 거예요. 자기들 선거 지들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가면 또 김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끄집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거 전략이고 선거용 구호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추진될 것이냐의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둬야 되는 거지. 국힘당이 저렇게 떠벌리는 거하고 실제로 장관이 떠벌리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 추경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킬 것 같으면 예산 문제를 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경기도에 가는 예산을 줄이고 서울에 가는 예산을 더 늘려야 돼. 그리고 김포도 지금 경기도이기 때문에 받는 예산 규모가 있는데 서울시의 그 김포구가 되면 예산이 제가 알기엔 줄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또 있고요. 또 제가 지하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원래로 이게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김포가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지하철 5호선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오가는 이런 아마도 지역 간 광역철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서울에 다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롯이 서울에서 돈을 다 내야 되는 거 됩니다. 그럼 지하철 연장도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정부가 짜는 예산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보내준 예산 김포 서울 편입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아니요. 뭐 생각도 아직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한 그런 답이 나온 겁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달리 말하면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은 김기현이 선거 전략용으로 떠버렸다가 선거 끝나면 유야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여론부터가 너무 안 좋아.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55%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55%? 이것도 사실은 TK 쪽에서 엄청나게 밀어줬기 때문에 55%가 나왔지 다른 지역에서는 60% 이상이 다 반대를 한다는 거야. TK에서만 찬성이 높고 딴 데서는 다 반대가 높대. 아니 TK는 저거 왜? 자, 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8%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 자체가 안 좋아요. 김포에서는 한석 건질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김포에서 한두 석 더 얻는다고 해서 다른 데서 우수수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특히 제일 치명적인 데가 내가 볼 때는 강서구야. 그리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킬 경우에 누가 제일 열받느냐?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제일 열받을 거야. 그래서 김포를 편입시키는데 고양이나 파주가 편입이 안 되면 여기서는 폭동 날걸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폭동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점에 발을 빼야 돼. 그러니까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둬야겠지. 그러니까 추경호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온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김포 맨더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선거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사실상 선거구를 정략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될 것이다. 게리맨더링이 그거죠. 장의당에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그 선거구를 마치 전갈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두는 거. 이걸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게리맨더링이 김포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김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김포 맨더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는 헌법재판소까지 들락거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 이제 털고 나올 때가 돼 가는 거지. 지금 김기현이든 조경태든 뭐 이런 애들이 자꾸 이것을 분위기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논쟁거리에 민주당이 직접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동연 지사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를 서포트해 주는 걸로 그걸로 대신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죠. 왜 민주당 가만히 있느냐고. 그 미친 새끼 아니야. 그 새끼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고 비난할 게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이 개지랄 떤다고 지금 비난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왜 또 민주당을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목적이 윤석열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데 모든 사고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낙연이 설치니까 누가 제일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줄 아세요? 예,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지금 막 그 이낙연 그 주장을 엄청 대서특필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뭐라 그랬든 다른 언론에서 그냥 별 크게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인데 경향신문만 엄청 크게 보도하고 있더라고. 왜 그렇게 했어? 한통 속이니까 그런 거야. 솔직히 한통 속. 그 경향신문 기자들 중에 상당수, 특히 경향신문 재직하고 있으면서 서울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이낙연하고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그 일정한 교류도 있었고 지원도 있었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단톡방도 있더라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과 같은 뭐 상황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낙연 참 뗐다. 아휴, 진짜 못했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예, 포비님 후원해 주셨네요. 선거와 김성희 사건을 바꾼 느낌입니다.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과 검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신들한테 여론 분위기가 불리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이런 장난질을 칠 겁니다. 그 장난질이 잘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뭘 들고 나올 거다? 또 검찰 수사를 들고 나올 건데 제가 볼 때 1, 2월쯤이 되면은 검찰이 또 이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를 하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제가 또 2차 구속영장 또 청구하려고 할 거예요. 한다면서 또 한 번 시비를 걸 겁니다. 제가 검사 탄핵을 해야 되고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검사 탄핵과 한동훈 탄핵이 진행이 되면은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윤석열의 이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을 괴롭히는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내가 윤석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기소 막 했다가 나중에 탄핵당하면 어떡할 거야? 검사 탄핵당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지 탄핵당하고 나면 나중에 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그리고 탄핵당한 검사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향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고 해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탄핵 팍팍 진행이 되고 한동훈 탄핵 팍팍 하고 그러면 어찌 된다? 못 움직여요. 특히 한동훈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돼? 한동훈이 검찰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지금 검찰 한동훈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다들 핵 풀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바짝 줘야지. 이럴 때 풀어주면은 한동훈이 앞에서 고개 숙인다고 뒤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한동훈이라는 놈은 앞에서 고개 숙여놓고 뒤에서 무슨 꽁순 할지 몰라요. 그게 한동훈이고 그게 검찰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짓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팍팍 치고 나가야 된다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놈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근데 휙 풀어져 가지고 홍익표 홍익표 박범계 진짜 참 속 뒤집어지네요. 참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탄핵 그거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한동훈 탄핵당할 거라는 얘기 어디서부터 나왔어? 언론에서 나왔고 그거 맨 처음 어디서 나왔다? 국힘당에서 지들 입에서 나왔다고. 지들도 겁난단 말이에요. 지들이 제일 겁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탄핵 못할 거야. 이딴 소리를 하는 거라고. 왜 거기 아유 진짜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월요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5,700여 분까지 아까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많은 분들께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